11.2 평면 렌즈의 설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얇은 렌즈의 제작자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얇은 렌즈라는 것은 렌즈의 중심 두께의 이 t를 0으로 가정한 t가 0인 중심 두께가 0인 렌즈를 저희는 얇은 렌즈라고 합니다. 이 얇은 렌즈의 굴절력을 구하는 얇은 렌즈의 제작자 공식은 d' 전체 굴절력은 전면부의 굴절력 더하기 후면부의 굴절력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다시 이 굴절력은 각 면의 굴절력은 곡률 반경과 굴절률로 다시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 D1'은 전면의 곡률 반경 분의 n-1이 되겠고요. 후면의 굴절력은 R2분의 1-n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같은 형태로 한 번 더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꾸면 전면은 R1분의 n-1이 되고요. 더하기 후면은 마이너스의 R2분의 n-1이 됩니다. 자, 각각의 전면과 후면의 이 값은 R1분의 n-1로 절대값은 같지만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는 이 굴절력이 다른 형태로 부호가 다른 형태로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 렌즈에서는 이 전체 굴절력이 0이 돼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전면부의 굴절력은 후면부의 굴절력하고 부호가 다른 상태가 되는 거죠. 부호가 다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전면부와 후면부를 더했을 때 전체 굴절력이 0이 되는 렌즈를 우리는 평면 렌즈, 무도수 렌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면의 굴절력이 후면의 굴절력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 전면의 굴절력은 플러스 부호를 갖고 후면의 굴절력은 마이너스 부호를 갖기 때문에 전면의 굴절력이 더 큰 경우에는 당연히 플러스 렌즈를 갖게 되겠고요. 전면의 굴절력이 후면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렌즈를 갖게 되겠죠. 이렇게 얇은 렌즈 제작자 공식이라는 것은 렌즈의 중심 두께 t를 0이라고 했을 때의 전체 굴절력을 찾는 렌즈가 굴절력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렌즈의 중심 두께가 t가 제로가 되는 렌즈, 이러한 렌즈는 존재하지 않죠. 자, 이러한 렌즈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전면의 실제 면 굴절력하고 호칭 면 굴절력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과값에서 오차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면의 면 굴절력과 호칭 면 굴절력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전면의 면 굴절력이라는 것은 실제 렌즈의 중심 두께를 고려한 t가 제로가 아닌 상태일 때의 실제 굴절력을 전면의 면굴절력이라고 하고요. 우리 호칭 면굴절력이라는 것은 렌즈의 중심 두께를 t가 제로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용되는 전면의 면굴절력에 대한 근사값을 우리는 호칭 면굴절력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전면의 면굴절력하고 호칭 면굴절력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중심 두께가 제로인 렌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호칭 면 굴절력이 전면의 면 굴절력보다 크다라는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하강학 시간에 얇은 렌즈 제작자 공식을 통해서 배우셨었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얇은 렌즈의 구조를 살펴보실 텐데요.
얇은 렌즈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반경형 평면 렌즈예요. 자, 동반경형 평면 렌즈라는 것은 우리 반지름이 같은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 렌즈의 전면의 곡률 반경과 후면의 곡률 반경의 반경, 이 반지름이 같은 평면 렌즈를 동반경형 평면 렌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굴절력이 0디옵터인 평면 렌즈가 되려면 그림상 중심부 두께와 주변부 두께가 동일한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렌즈로 존재하지 않고요. 이 동반경 렌즈를 그림을 그리면 지금 이와 같은 상태로 그림을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의 렌즈와 후면부의 요 면 굴절력이 같은 복률 반경을 갖고 있을 때 0디옵터이려면 이 동일한 상태의 두께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굴절력이 0인 상태가 T가 0인 상태의 렌즈가 없기 때문에 이 동반경 렌즈에서는 중심부의 두께가 주변부의 두께보다 더 두꺼운 형태를 띠게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플러스 렌즈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 동반경 렌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두께가 0인 렌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반경 렌즈에서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렌즈의 모양은 플러스 렌즈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면부의 곡률 중심과 후면부의 곡률 중심이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렌즈에서 이 플러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광학 중심점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반경형 평면 렌즈에서는 광학 중심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광학 중심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광학 중심점 이외에다가 인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는 광학 중심점 이외의 장소로 내 시선이 들어갈 경우에는 프리즘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렌즈에서 평면 렌즈가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굴절력을 갖고 있는 이 전면의 면 굴절력이 좀 더 작은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한 상태가 두 번째 평면 렌즈인 구조인 우리 동심원형 평면 렌즈가 되겠습니다. 동반경형 평면 렌즈에서는 플러스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우리가 얇은 렌즈 제작자 공식에서는 굴절력이 0이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렌즈의 중심 두께가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형태의 플러스 렌즈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 플러스 렌즈의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 광학 중심점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광학 중심점 이외의 곳으로 내 시선이 들어갈 경우에는 플러스 프리즘 효과가 유발이 됐었죠. 자, 그럼 이 두 번째 평면 렌즈의 구조인 이 동심원형 평면 렌즈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저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반경형 평면 렌즈에서 전면부의 굴절력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렌즈가 됐었고, 그 전면부의 면굴절력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동심원형 평면 렌즈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심원형이라는 것은 광학 중심점 렌즈 중심을 한 곳에서 갖고 있고, 이 각각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다른 렌즈, 같은 중심을 갖고 있는 반지름이 다른 렌즈의 조합으로 우리가 평면 렌즈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R1의 값과 R2의 값이 서로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R1의 크기가 R2의 길이보다 더 긴 상태가 됩니다. 반경이 크면 굴절력은 줄어들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 전면의 굴절력이 후면의 굴절력보다 더 작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앞에 전면의 부호는 플러스 렌즈였고 후면의 렌즈는 마이너스 렌즈를 띄었는데 이 동시면형 평면 렌즈에서는 전면의 굴절력이 후면의 굴절력보다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렌즈의 굴절력은 마이너스 렌즈의 굴절력을 갖게 되는 거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동반경형 평면 렌즈에서의 이 프리즘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동시면형 평면 렌즈를 생각을 해서 봤더니 이 경우에는 광학 중심점이 동일하게 존재를 해서 어느 곳으로 시선을 가든지 얘가 광축이 되는데 문제는 굴절력이 그쵸? 전체 굴절력이 마이너스 굴절력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면의 명 굴절력이 이 후면보다 좀 더 커지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평면 렌즈의 구조는 동반경형이 되어도 안 되고 동심원형이 되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0디옵터의 평면 렌즈는 전면과 후면의 곡률 방향이 같은 동반경형 평면 렌즈가 돼서도 안 되고 중심에 같은 동심원형 평면 렌즈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간의 조합 형태로 우리가 전면의 명굴절력이 후면보다 살짝 약한 상태인 이 중간 형태로 우리가 평면 렌즈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면 렌즈더라도 광학 중심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평면 렌즈에서 시선이 광학 중심점을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프리즘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렌즈의 굴절력은 우리가 0디옵터 이 두 구조의 중간값을 찾아서 0디옵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 렌즈의 중심 두께와 주변부 두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리즘이 이 시선이 광학 중심을 향하지 않을 경우에는 프리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프리즘 굴절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 렌즈여도 우리 광학 중심점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렌즈의 광학 중심점 위치가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광학 중심점을 설계점하고 일치시키지는 않고 가상의 광학 중심점으로 가상의 광학 중심점으로 우리가 조제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 렌즈 0디옵터의 렌즈지만 이 두 가지 구조를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구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광학 중심점이 존재하고 이때 프리즘이 광학 중심점이 아닌 곳으로 시선이 갈 경우에는 프리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이 광학 이 프리즘이 나타나지 않게끔 해주는 이 광학 중심점의 위치가 이 평면 렌즈에서는 좀 위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상의 광학 중심점으로 조제 가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면 렌즈를 우리가 조제 가공을 할 때 이 광학중 시점 위치를 우리가 기하광학 중심점, 이 기하광학 중심점 가운데 정확하게 오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굴절력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전면하고 후면하고의 이 면굴절력 차이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0디옵터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 기하광학 중심점에 오도록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면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설계점하고 일치시킬 때 이 광학 중심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 최대한 오차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오도록 설계하는 것이 좀 더 내 눈에는 좋은 설계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광학 중심점의 설정은 가상광학 중심점의 설정 실제 광학 중심점에서 같은 방향,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시킬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조제 가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양안의 프리즘 영향이 가장 최소한으로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거리, 같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야 프리즘 영향이 최소가 된다.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가상광학 중심점을 설계할 때 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와 나쁜 경우, 가장 안 좋은 경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같은 방향,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하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수평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끔 설계해 주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은 경우. 가장 나쁜 경우는 수직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해주시는 경우가 가장 나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면 렌즈 설계를 통해서 세 가지의 경우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경우와 나쁜 영향이 있는 경우, 좋지 않은 경우, 가장 나쁜 경우, 가장 나쁜 형태의 설계 방법,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경우. 그래서 가장 좋은 경우는 같은 방향, 같은 거리 이동인 거고요. 이동이 되게끔 해주시는 거. 프리즘을 같은 방향, 같은 거리 이동에 프리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경우가 수평 방향으로 반대 방향이 되는 경우. 수평 반대 방향. 가장 나쁜 형태가 수직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수직 반대 방향. 자, 그 이유는 우리 수직으로 반대 방향을 줄 때 우리가 수평 방향보다 수직 방향의 융합력이 더 작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 방향에서 반대로 설계를 할 경우에가 가장 눈에는 나쁜 프리즘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뭐 아래 그림으로 살펴보시면요. 지금 보여지는 그림에서는요. 두 가지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는 평면 렌즈이지만 아주 약한 플러스 렌즈의 굴절력을 띠고 있는 평면 렌즈라고 한다면 지금
동공이 되겠고요. 이 까만 점은 렌즈의 광학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동공 시선을 지나는 곳이 아닌 이 안쪽으로 광학 중심점이 들어가 있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이스 인 형태의 프리즘 영향을 받게 되고, 왼쪽의 경우에는 베이스 아웃의 영향을 받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광학 중심점이 이동을 할 경우에는 베이스 인과 베이스 아웃이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우리 지금 그림상엔 0.1 프리즘 베이스 아웃이 남게 되는 건데, 자, 얘가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 오른쪽 눈에서도 베이스 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눈에서도 베이스 아웃의 영향을 받고 왼쪽 눈에서도 베이스 아웃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합쳐져서 전체 0.3 프리즘 베이스 아웃이 되겠죠. 만약에 부호가 렌즈가 약한 마이너스 굴절력을 띠는 평면 렌즈라고 한다면 프리즘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렌즈의 광학 중심점이 이동할 경우에는 오히려 합쳐져서 더 큰 프리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다음 아래 그림을 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경우에서는 서로 크기가 달랐지만 크기까지 같은 경우에서는요. 지금 오른쪽 눈에서 왼쪽 눈에서 이번엔 약한 마이너스 렌즈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 예제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할까요? 그럼 여기 역시 약한 플러스 렌즈라고 하면 좋겠네요. 자, 약한 플러스 렌즈의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서 0.2 프리즘 베이스 아웃 귀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베이스 아웃을 띠게 될 거고요. 우리가 왼쪽에서는 0.2 프리즘 베이스 인을 띠게 되겠죠. 자, 같은 크기고 서로 프리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상쇄돼서 결국에 내 눈에 미치는 영향은 0 프리즘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의 렌즈를 반대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오른쪽에서는 0.2 프리즘 베이스 아웃이 되겠지만 왼쪽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서 0.2 프리즘 베이스 아웃으로 동일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동일한 상태의 프리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 눈에는 0.4 프리즘의 베이스 아웃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에 있을 때보다 서로 반대 방향에 있을 때 더 큰 프리즘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래 그림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형태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같은 크기만큼,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할 경우에 내 눈에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같은 크기, 같은 거리만큼 이동할 경우에는 내 눈에 0 프리즘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고요. 좋지 않은 상태가 서로 반대 방향, 어느 수평에서 반대 방향은 위에 A의 경우보다 좀 더 나쁜 프리즘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사진상에서는 둘 다 코방향으로 렌즈의 광학 중심점이 인점이 된 경우고요. 반대 방향으로 귀방향으로 있어도 동일하게 더 큰 프리즘 영향을 주겠죠. 가장 나쁜 상태는 수직 방향으로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수직 방향으로 수직 방향 반대로 렌즈의 광학 중심점이 인점될 때가 가장 나쁜 조절 가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수직 방향의 융합력이 수평 방향의 융합력보다 더 작기 때문에 가장 나쁜 프리즘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오늘 학습한 내용 평면 렌즈의 설계를 한 번 더 정의를 하면 이 평면 렌즈라는 것은 전면부의 굴절력과 후면부의 굴절력이 같아야 합쳐졌을 때 우리가 0디옵터의 평면 렌즈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전면과 후면의 굴절력을 같게끔 렌즈를 만들어 봤더니 이 동방경형 평면 렌즈가 만들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이 중심 두께와 주변 두께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우리 약한 플러스 굴절력을 띠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학 중심점이 존재하고 이 광학 중심점 위에는 프리즘 효과가 유발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두 번째 평면 렌즈의 구조가 동심원형 평면 렌즈 구조였는데 이 동심원형 평면 렌즈의 구조에서는 이 렌즈의 시선이 가는 곳이 모두 다 광축이 되지만 이 전면의 굴절력과 후면의 굴절력의 차이가 존재를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렌즈의 굴절력을 띠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0디옵터 평면 렌즈는 무도스의 평면 렌즈는 만들 수 없지만 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면 렌즈는 약한 굴절력 플러스 마이너스 0.50디옵터보다 약한 굴절력의 평면 렌즈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평면 렌즈지만 광학 중심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이 광학 중심점의 위치가 그러나 평면 렌즈에서는 위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상의 광학 중심점을 설정을 해서 조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가상의 광학 중심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양안에 미치는 프리즘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방향, 같은 거리만큼 이동시킨 위치에 렌즈의 설계점을 찍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보다 나쁜 경우는 서로 반대 방향, 수평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될 게가 조금 더 나쁘고, 가장 피해야 되는 것은 수직 방향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렌즈의 중심이 이동될 때 가장 나쁜 형태를 띠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장을 통해서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렌즈 미터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렌즈의 인점을 찍고 그걸 가지고 조제 가공을 평면 렌즈 하실 때 이 양안시에 미치는 프리즘 영향을 생각을 하셔서 조제 가공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평면 렌즈라 하더라도 광학 중심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만드시는 게 아니고 이 프리즘 영향을 고려해서 만드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